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명인들의 복귀 김동현입니다. 자, 시장이 지난주에 비해서 한 50포인트 정도 올라왔습니다. 미국 시장이 좀 걱정스러운 자리에서 추가 하락을 하지 않고 방어가 나왔고요. 그로 인한 반등, 그리고 환율의 하락과 함께 증시가 지금 반등이 이번 주는 좀 제대로 나왔습니다. 지난주까지 되게 애매하게,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방송을 한 날이 여기죠. 이때까지만 해도 좀 불확실하죠. 왠지 박스권처럼 보이고, 그죠? 여기서 이렇게 고점을 건드렸다가 다시 또 내려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이는 약간 압박이 좀 컸던 상황까지가 지난주였다면은 하지만 기술적인 시그널 자체를 잘 버텨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갭상승과 함께 520선을 잡아내고 나서 나타나는 반등, 이게 이제 520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보통 이제 60선 정도까지가 공간이 열렸던 상황에서 거기까지 반등이 나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오늘도 미국 시장 어제 혼조세에 불구하고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혼조세라고 볼 수 있는데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은 반등 양상이 아직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큰 그림상으로 이렇게 쭉 보시면 60선 정도까지 반등이 지금 나왔습니다. 초록색 선 60선까지 나왔는데 여기가 어디인지를 한번 쭉 보시면은요. 제가 선을 두 개를 지금 그어놨습니다. 아직까지 상승 추세나 이런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바닥이 나왔나? 원래 바닥은 여러분 지나야 아는 겁니다. 어디가 바닥일 거다라고 사람들이 대부분 분석가들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들도 그렇고 예측을 많이들 하시려고 하는데 저점은 지나고 나서 확인되는 거지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고점도 마찬가지지만 선이 두 개가 나와 있죠. 하나는 이제 5월 달부터 여기서부터 떨어지는 이 라인입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60선 이렇게 딱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 무거워진다라면 이제 60선 저항을 받고 요 1차 채널 저항을 받는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좀 더 밀고 올라간다. 내일까지 거래되면 이제 추석 연휴인데 추석 이후에도 FMC도 무난하게 지나가고 22 쪽에서 추가적인 양적완화 코멘트 같은 것들이 나오고 해서 우리 시장이 추석 이후까지도 시세가 조금 더 연장된다라면 요 선입니다. 요 라인이 이제 2100선 정도까지인데 2050선에서 걸리느냐, 2100선까지 가주느냐, 당분간은 이제 그 싸움입니다. 제가 왜 상단은 계속, 하단은 오히려 지지선을 크게 언급하지 않고 상단에 대해서는 계속 저항선을 말씀을 드리냐면 추세가 보시다시피 이 추세가 아직 전환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추세선을 넘지 못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이거 반등이 되는 거죠. 반등이 되는 거고 진동이 계속 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미국 시장도 잠깐 보시면은 미국 시장이 여기 이 자리에서죠.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있다가 안 떨어지고 여기 올라섰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이 정도 반등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추후에 만약에 미국 시장이 추석 이후 FMC 지나서 이제 모멘텀 소멸 이렇게 돼버리면서 미국 시장이 다시 이 이하로 떨어져 버린다. 만약에 여기 이하로 이렇게 내려와 버린다. 그럼 또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2000 넘었구나 했는데 또 다시 2000 포인트 깨고 또 1900선 초반 위협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아직은.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해서는요. 바닥을 찾아 나가는 과정 내지는 종목들은 이렇게 말씀드려 종목들은 자신감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지수가 당장은 크게 안 떨어진다라는 안도감이 생겼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공간이 생겼으니까 이제 기술적인 부분일 수 있지만 저는 기술 분석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세라는 거는 차트에 표시되는 거니까 요만큼의 공간이 생긴 거죠, 한마디로.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좀 떨어져도 괜찮아요. 이 정도까지는. 이 정도까지 여기 이런 말하자면 이런 식이죠. 이렇게 움직여도 괜찮잖아요. 이거 별 문제 될 거 없지 않습니까? 이 구간은 그죠? 이 구간 별 문제가 될 게 없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요 시점부터 그죠? 요 시점부터가 이제 피곤해지고 위험해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역배열 들어가고 고개를 숙이는 이 정도 시점부터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당장 이제 코스피 시장은 다시 문제가 되려면은 요 정도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요만큼의 공간은 일단은 괜찮다, 별 문제 없다 이렇게 되니까 종목들이 반등이 자신감이 생기는 거고요. 레벨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여기까지 이런 기대감까지도 지금 들어와 있어요. 왜냐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한 4개월 정도의 추세 라인은 여기인데 1년, 2년 가까이 된 추세 라인은 지금 여기거든요. 이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아? 추세 전환 아니라도 여기까지 나오는데 이런 정도의 지금 포지션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장세는 일단 뭐 시장 전체 구조는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월봉도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 잠잠했으니까 뭐 당일 시세 뭐 별로 크게 설명드릴 거 없습니다, 여러분. 코스피 월봉인데요. 월봉이 이전부터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 120개월 선. 이게 사실 여기 지켜내고 시장이 이 구간에서 움직이고 여기서 움직였으면 지금 같은 장세가 아니었을 텐데 이 초록색 선 넘지 못하고 지금 회색 선 여기가 깨졌죠. 이게 120개월 선이거든요. 이 밑으로 내려와 버리면서 이렇게 피곤해져 있는 건데 다시 지금 120개월 선, 5개월 선이 딱 2050선 정도, 2040선, 50선 딱 여기 왔어요. 그러니까 이달에 지금 일단은 예상해 볼 수 있는 반등까지는 일단 나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올라가느냐는 아까 말씀드렸던 선 하나의 그 공간, 그 다음 공간으로 들어가느냐에 대한 관점인데 그건 추석 지나 봐야 압니다. 지금부터는 뭐 위쪽으로는 약간 이제 반등 탄력은 조금 약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되 이건 뭐 지수적 관점이고요. 종목들은 뭐 어지간해서는 특히나 대형 우량주들 같은 경우에는 밸류 바닥이 워낙 밸류에이션 낮은 상태에서 바닥 나왔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시장 지수는 저점이 만약에 하나 이탈되더라도 그죠? 종목들은 이렇게 저점이 안 무너지고 이렇게 돌아나가거나 한 이쪽에서 돌아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시장이 저점이 이탈되더라도 그래서 뭐 굳이 뭐 해외 시장 부담스러워서 그동안 뭐 1년째 갖고 계시던 주식들, 6개월째 갖고 계시던 주식들을 지금 서두르 팔 필요는 없어요. 뭐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해서는 그 우리가 그 인지적인 어떤 뭐랄까 편향이 많이 생겨요. 되게 안 좋다가 조금 나아지면은 막 아주 좋아지는 게 아닌가 이런 어떤 기대감이나 뇌동적 포지션이 여러분들이 취해지기 쉽단 말이에요. 지금은 여전히 조정 장세이고 약세장의 영역 구간이에요. 아직 추세 전환이 나온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안도감 정도는 가지실 수 있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시고 추석 지나서 FOMC 지나서의 시장까지 일단 좀 보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는 장세는 여전히 조정 국면 안에 있고 박스 정도의 움직임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낫지 않나 이렇게 본다는 의견문까지 같이 드리겠습니다. 월봉까지 보셨고요. 월봉 저항권이 왔다는 거. 코스닥이 지금 먼저 약간 약해진데 이게 한 달 만입니다. 여기 저점 치고 나서는 코스닥 시장 지수의 움직임이나 코스닥 종목들이 코스피보다 좋았어요. 근데 이번 주 지금 들어오면서부터 코스닥은 5일선 지금 오늘까지 음봉이 지금 4개 떨어지면서 이탈이 됐고요. 코스피는 오히려 지금 추가적으로 더 치고 나가죠. 그러니까 어제 오늘 코스닥은 음봉인데 코스피는 양봉으로 정중 고점을 지금 계속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전일 고점들을 힘이 지금 다시 또 대형주 쪽으로 살짝 붙어 있다. 이런 정도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환율도 한번 보죠. 환율 같은 경우에 환율이 여기서 떨어지면서 이 자리에서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우리 지수가 반등이 나왔어요. 지수가 61선 저항, 여기 환율은 61선 지지예요. 여기 이런 자리들 이제 좀 지지를 받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환율과 지수 움직임은 지금 완전히 역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기 이 선을 제가 한 수평선을 한 개 그으면 환율이 요 라인이 지금 지지선 1180원대 후반, 중후반 여기가 약간 매물 지지 라인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도 지금 1190원 밑으로 갔다고 환율이 지금 반등이 좀 나왔어요. 이런 점을 감안하면 우리 시장 지수도 2050선 가볍게 2100까지 가는 건 좀 쉽지 않지 않겠냐. 이렇게 좀 관점을 보시되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오히려 공간이 좀 여유가 생겼으니까 내일 폭락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이제 안 해도 돼요. 여기 밑에 있을 때는요. 이 밑에 있을 때 여기 있을 때는 당장이라도 더 급락이 나와도 사실 이상할 게 없는 자리였는데 이제 이 구간으로 이제 안정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좀 떨어져도 반등 들어올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뭐 하루를 불안하게 보내실 정도의 시장은 일단 당분간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 저 라인을 계속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들 일단 좀 보시면, 수급 보죠. 수급 간단하게 좀 보시면, 외국인들이 지금, 나흘 연속 매수입니다. 2천억, 1,900억 정도 사줬고, 그리고 1,900억 들어왔고, 500억 들어왔고, 그 다음 2,300억 들어왔고, 오늘 100억인데, 뭐 한 2천억 이상 이렇게 한 사나흘 이상 들어오게 되면 외국인 포지션이 좀 바뀌는 걸 기대해 볼 만합니다. 지금 살짝 애매하긴 한데 뭐 2천억씩 이렇게 들어와주고 있고 외국인 연속성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시장이 이대로 저점이 나오고 뭐 어영부영 이렇게 돌아 나가려나 하는 생각까지도 좀 염두에 둘 정도의 수급이 들어왔는데 이건 다음 주까지도 좀 연속성을 한번 보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요. 시장의 하락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장세가 저점이 확인됐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니까 뭐 지금 기조 자체는 뭐 현금을 100% 갖고 있는다거나 이런 정도의 상황은 아니고 여전히 기존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주식들은 그대로 더 끌고 가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들고 떨어진 종목들은 그대로 다 가지고 계세요. 무슨 소리냐? 뭐 작년 혹은 올해 초부터 주식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셨던 우량 주식들 혹은 낙폭과대 주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종목들을 지금 서둘러 파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왜냐? 혹시라도 해외 쪽에서 이상해가지고 시장이 더 떨어지더라도 그 종목들 저점 안 깨질 가능성은 저는 되게 높다고 생각해요. 근데 역으로 외국인 이렇게 들어온다? 시장을 좀 조심했는데 주식을 가지고 조심할 수는 있어요. 그죠? 주식을 가지고도 약간 경계감을 가지고 좀 주의를 요할 수는 있는데 팔지 말고 가지고 보시라는 거예요. 왜냐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주고 있으니까 시장이 이렇게 어영부영 그냥 저점 잡고 2천 좀 다지다가 흐름 바뀌려나? 이런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수급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지금 연속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거기에다가 기관들이 오늘 정도면 저는 팔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기관들이 같이 샀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 쪽으로 좀 돌아서면서 기관들이 좀 빠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기관은 왜냐면 여기서 사고 외국인 여기서 팔았잖아요. 역으로 바뀔 수 있는데 기관이 지금 같이 사주면서 코스피가 버텨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쪽이냐?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어차피 여러분 지금 시장의 메가 트렌드는 4차 산업입니다. 결국은 그죠? 우리 시장이 이게 시대적인 상황들이 있잖아요. 뭐 산업화 장세가 있었고, 중국 소비 장세가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바이오 장세가 있었고, 시대적으로 메가 트렌드가 나오는데 지금은 뭐 뭐니 해도 이제 4차 산업입니다. 그죠? 이 4차 산업은 우리가 삶의 방식이 다 바뀌는 거기 때문에 오죽하면은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과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3차 산업혁명이 서비스 혁명이라면 4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모바일 환경, 뭐 전반적인 이 통신 플랫폼으로 다 들어가는 우리의 일상이 이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메모리 수요나 뭐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부터 해서 5G 통신 장비 다 IT 그죠? 하이테크 기반 아닙니까? 이게 이쪽 그래서 결국은 장이 간다면 뭐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 움직임이 뭐 메모리 반도체 시세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이 시대적인 상황이 더 중한 건 맞는데 지금 실제로 지금 반도체 시세는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3분기 실적 전망도 되게 낮아요. 3분기 매출 이익 전망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다 아주 전망치가 낮은 편인데 근데 시세 강도로 보면은요, 이거 그냥 강세장 가려나? 주도주로 그냥 가려나 싶을 정도예요. 물론 삼성전자는 아직 안 넘어갔어요. 삼성전자 48,000원 돌파 여부를 좀 잘 보셔야 되고요. 돌파 여부와 돌파 후 지지력을 계속 좀 체크하셔야 되겠고, 왜냐면은 이게 지금 주도주가 나와버리면 그 주도주가 시가총 1, 2위인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서 주도주가 다시 잡혀버린다? 그럼 시장을 내리기가 더 어려워요.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체크하셔야 되는데 하이닉스는 지금 올해 지금 연중 고점이 52주 최고가가 나왔어요. 저는 이 부분을 의아하면서도 좌시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반도체 업황이나 상황이 이렇게까지 시세가 나올 만한가? 그건 아닌데? 라고 약간 의구심을 가져지만 그 의구심은 제 생각일 뿐이고 메이저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시세니까 이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하이닉스가 52조 최고가가 나왔는데 시장이 과연 다시 1900선을 훼손할 수 있나? 갸우뚱한 거죠. 그래서 하이닉스가 8만 원 지지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히려 역으로 넘어갔는데 다시 깨지면 이거는 휩쏘거든요. 속임수 고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시 밑으로 쭉 열릴 수 있어요. 뭐 다시 7만 뭐 중초반 위협하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 깨지면 밑으로 다시 열릴 수 있으니까 삼성전자는 4만 8천 원을 넘어가는지 지지가 되는지를 당분간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하든 말든 다른 주식을 갖고 있든 뭐든 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4만 8천 원의 돌파 여부, 하이닉스의 8만 원 지지 여부는 봐야 돼요. 이거죠. 삼성전자가 4만 8천 원 넘어간다. 장이 이거 쉽게 안 밀리겠는데?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반대로. 또 다른 관점에서는 삼성전자가 4만 8천 원 못 넘어가는데 하이닉스가 만약 8만 원 이하로 다시 내려와 버린다. 그럼 약간의 단기 고점이 좀 나왔겠다라는 관점. 바로는 일단 역시 못 가는구나. 이런 정도의 시황 아이디어 내지는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 단기 매매 하신다라면 뭐 단기 매매 포지션을 거기에 맞춰서 조절을 할 수도 있겠죠. 시황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이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어서 이건 꼭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지수와 이것도 약간 별개입니다. 지금 장세는 이 파티션을 나눠가지고 전략적으로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형주 지수, 그리고 낙폭과대 경기민감 저평가주들, 그리고 성장 모멘텀 트레이딩 대상들 딱딱 나눠서 봐야 돼요. 다 같은 전략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나 이런 애들이 오늘 반등이 강하게 나왔죠. 왜냐면 이거는 뭐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말도 안 되게 싸요. 이런 여러분들 요즘 얼마 전만 해도 무슨 사기 기사 같은 거 하나 나왔을 때 뭐 연 6% 뭐 이런 걸로 막 대규모 뭐 100억대 사기 또 이런 거 막 뉴스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포스코가 물론 중간 배당이 있는데 연간 배당 수익률이 5% 나오는 가격이, 왜냐면 연간 배당 한 10,000원, 11,000원 주니까 20만 원이면은 1년에 이 포스코의 무이연 배당 수익률이 5%가 나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실질 금리 생각을 해보시면은 거기에다가 PB 밸류가 상당히 매력적이니까 시세 차익 플러스 배당 이익까지 기대하는 거의 완전 마진에 가까운 시세까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반등이 별로 안 나왔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각 반등이라고 얘기를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개인들은 여러분 시간에 많이 쫓겨요. 이거 반등 나온다고 생각을 하지만 시장 지수 꾸역꾸역 올라가가지고 2,000 왔는데 이거 안 올라가. 그런 사람들은 급해지는 거예요. 자꾸 개인들 물량이 줄줄줄 나오죠. 이걸 왜 팔지? 쫓기는 거예요, 속도에. 왜? 사람은 누구나 급락이 나왔고 시장이 하락이 멈추니까 내일 계좌가 빨리 확 올라오길 바래요. 그거는 뭐 누구나 똑같은 마음이지만 실제로 주식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이렇게 있다가 그냥 꾸역꾸역 천천히라도 반등이 나오잖아요. 이런 쪽이 오늘 다 올라왔어요. 지금 여러분들 지수가 지금 2030대 이상까지 올라왔지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종목들 현금 가지고 매매하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타이밍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안 나오거든요. 움직이는구나 따라가면 눌러버려요. 오히려. 그래서 쫓아갔다가 이쪽 아니구나 손절하면 그 다음날 확 올려버립니다. 이거 막 여러분들이 쉽게 막 사고 팔고 해서 만들 수 있는 시세는 아직 아니에요. 그거는 장이 훨씬 더 정상적인 추세권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지금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여유를 좀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 여유가 이런 것들, 싼 것들이 지금 제일 편해요, 사실은. 물론 싼 것들은 여러분들이 물려있는 종목들이 많을 거예요. 이걸 서둘러 팔지 마시라는 얘기고요. 혹시 저평가 메리트를 보고 이런 대형 낙폭주를 사신 분들은 이익 실현 급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지수가 뭐 60일선 왔으니까 떨어져 봐야 이거 얼마 떨어지겠어요, 여기서. 그렇게 배짱으로 아직은 갈만하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시장이 공간이 생겼어요. 여유 공간이. 안전지대가 좀 생겼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좋은 주식들은 좀 배짱 부리고 볼만한 장세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되고 있다. 추석 이후에 FOMC 이후에 시장은 바뀔 수는 있어요. 또다시 약간의 안전 선호 현상이 될지도 모르지만 당분간은 안전 영역대에 들어갔고 그 안전 영역대 이탈될 때까지는 요 시세를 누리는 게 이런 장세에서 대응하는 요령이에요. 포스코도 그렇고 뭐 보시다시피 롯데케미칼 같은 것도
와, 더럽게 반등 안 나오네. 사실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예, 지난주까지만 해도 꼼짝 말아였습니다. 전혀 안 움직이고 시장 지수가 그렇게 반등 나오는데도 완전히 그냥 빨래 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냥 뭐 한 며칠 만에 이렇게 급반등이 나오죠. 이게 지금 가치 보장은 주식을 여러분들이 가치가 잘 안 먹히는 구간이 있지만 그렇다고 가치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가치를 또 반영을 해버리면은 그 가치 무시했던 사람들은 또 그냥 시장에서 그냥 털려 나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가치 보장적인 반등이 지금 오히려 다시 또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오늘 뭐 소외주라고 할 게 아니고요. 이건 소외주가 아니라 순환매예요. 그러니까 싼 주식들이 순환매 반등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도 여러분들이 좀 기대를 해보실 만하고 LG전자도 그렇고 현대건설 마찬가지예요. 이거 뭐 대북 모멘텀이 아니라 올라올 자리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뭐 디플도 반등 나왔었고 아모레도 반등 나왔었고 지금 돌아가면서 싼 주식들 반등이 한 번씩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안도성 움직임이 일단 나와요. 다시 다 안전지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 눈치를 보는 구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낙폭과대 우량주들은 일단 계속 가져가세요. 저는 뭐 아직 서둘러서 팔 필요 없다는 생각이고 웬만큼 장 흔들려가지고는 다시 저점 이탈하는 일은 없을 것 같은 종목이 많아요. 이런 우량 낙폭주 쪽에서는 워낙에나 이번에 찍은 저점 PBR 여러분 0.3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예? 그 밸류 가치가 10만 원짜리 주식이 3만 원에 거래되고 있단 말이에요. 70% 할인이잖아요. 망하는 것도 아닌데 그죠? 70% 할인 어때요? 공장 망했어요. 그런데 가면 70% 할인해요. 그죠? 근데 안 망하는데 70% 할인이니까 비정상적으로 내려온 거니까 겁내지 마시고 이런 쪽은 그냥 가시고 오히려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뭐 KMW나 잘 나가던 쪽이 지금 약간 조정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쪽이 이 KMW가 시가총액이 4위까지 갔어요. 코스닥에서. 급락이 나오긴 어려워요. 오히려. 이렇게 한 섹터가 지금 바이오 쪽이 약해지면서 그 자리를 메꾸는 쪽이 장비주나 IT 쪽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뭐 좀 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모멘텀 주식들 뭐 OLED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조금 쉬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AP 시스템이나 뭐 야스나 이런 이번에 지금 삼성 OLED나 중국 OLED 투자 쪽 있죠. 그쪽 장비들도 업황이 괜찮잖아요. 업황 전망이. 그러니까 뭐 오히려 시장 지수보다는 틈새에서 조정 좀 나오면은 또 반등 한번 주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매물 나오고 이쪽은 오히려 정상적인 개별 트레이딩 하시고 싼 주식들은 그냥 뭐 하시던 대로 그냥 묵묵히 가져가시고 지금은 그런 정도의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북미회담 기대감으로 오늘 대북주 정도까지 움직였는데요. 이거는 그냥 감각으로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미국 대선 때까지 중간중간에 그 북한과 관련해서는 트럼프가 꺼내서 쓸 카드니까 상황이 안 좋을 때 오히려 한번 쓱 사고 뭔가 막 될 것 같은 때는 한 번씩 팔고 그냥 이 정도 의견으로 말씀드릴게요. 장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략을 좀 정리를 하면은 오늘 막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했는데 글로벌 증시는 일단 추가 하락에 대한 우선적인 방어가 됐어요. 이 부분은 한 다음 주 FOMC까지는 아무래도 그 안전 영역대를 갑자기 이탈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보시고요. 경기 둔화는 지금 분명하죠. 미국 지표들도 지금 많이 안 좋아요. 우리도 당장 뭐가 확 경기가 좋아진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동성 장세 기대감 나오잖아요. 금리 인하. 근데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경기가 좀 더 안 좋아야지 유동성이 좀 더 강하게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똑같은 재료가 경기 쪽으로 보면은 악재고 그 금리 쪽으로 보면 호재가 되는 동일한 재료가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악재가 될 수도 있고 이건 시장의 판단인데 뭐 일단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유동성 쪽에 대한 더 기대감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는데 이게 갑자기 경기 쪽으로 포커스 맞춰버리면 시장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 마지노선을요 미국 시장으로 잡으세요. S&P 지수 2,900포인트부터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요 라인 이탈이 되면 제가 보시면은 여기 이 라인 여기 이탈되면 다시 밑으로 안전선호 현상 생깁니다. 그럼 우리 시장도 약간 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약간 하방 압력이 생기겠죠. 요 기준까지는 일단 그냥 편하게 매매하시고 하고 싶은 매매하시고 좋은 주식은 뭐 하시던 대로 그냥 편하게 가시면 되는데 만약에 저기서 이탈이 훼손이 됐다 그러면은 뭐 안전선호 현상이 생기는 거니까 거기에 전략적으로 맞춰서 현금 비중을 좀 관리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계획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코스피 종합 당분간은 저는 한 1950에서 2050 정도 보시는 게 맞고요. 이 정도 상황이면은
시장 지수에 대한 스트레스보다는 종목에 대한 대응 정도를 우선순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치주, 저평가주들 계속 보유하시고 성장 모멘텀 종목은 감각적 대응 가능한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한숨 돌리는데 완전히 긴장 해제 뭐 이제부터 간다기에는 시간적으로 조금 아직 확인할 게 있으니까 추석 편히 쉬시고 오셔서 한 번 더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위 뭐 넉넉한 장은 아니지만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입니다.